이 정권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남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적폐라고 샅샅이 텁니다. 또 야당 의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 동의안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을 쓰고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관계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꼬리를 자르고 온 검경과 청와대가 동원되어서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경수가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로 2016년 10월에 가서 킹크랩 서버에 의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부분을 상의나 시연이 없었다고 청와대가 김경수 조사 결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런데 드루킹의 세 번째 변호사였던 오정국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드루킹의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 드루킹을 변호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드루킹을 변호했던 윤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경공모 스텝이자 핵심이었고 이 문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갔고 법률지원단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도 그만뒀고 그 다음에 장신건 변호사라는 사람이 또 그만뒀고 이번에는 오 변호사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지금 이 별도의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은 드루킹이 자신의 아내를 유사강간, 즉 성폭행을 했다라는, 지금 별거 중에 성폭행을 했다라는 혐의로 11일 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기일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간에 조용히 드루킹이 있었으면, 협조를 했으면 드루킹을 집행유예로 내보내고 이 사건도 무마를 했을 건데 지금 이 사건이 시끄러워지고 집으로 나오고 하는 부분이 물 건너가니까 아내 성폭행이라는 희한한 혐의로 성폭력을 저지른 이유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경찰, 청와대는 사건의 주요 한 축이자 한마디로 당사자입니다. 조사 대상입니다. 그들이 지금 드루킹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드루킹을 조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특검에 의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청와대가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루킹이 18일 날 조선일보에 보낸 내용에서 자신의 지인 서육입니까?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 검사가 와서 김경수 의원 건은 빼라 했다고 말한 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입장을 발표해서 드루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달라 그러면 다 불겠다 하다가 김경수에 대해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저렇게 오히려 김경수를 축소 수사한다고 거꾸로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50분 가량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 그걸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드루킹을 검찰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검찰 보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공개할 수도 있다 말할 게 아니라 공개해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이 이제 사임한 변호인을 통해 검찰 면담 시 댓글 수사를 축소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당시 녹음한 파일을 편집 없이 전 분량을 다 공개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 주장을 드루킹이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근데 드루킹이 17일 날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고 18일 날 조선일보가 아침에 보도를 하기도 전인 18일 날 새벽 1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이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드루킹의 요청으로 검찰이 14일 날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드루킹이 댓글 수사 축소를 해주고 경공모 회원 불처벌 자신 석방 등을 조건으로 김경수 관련 건을 협조하겠다 이러면서 면담 검사가 어떻게 축소를 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경찰과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말을 해서 드루킹과 검찰의 면담이 중지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고는 오전 중에 기자들을 검찰이 불러 모아서 50분간 상황을 다 녹음했다면서 드루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검찰이 말을 했고 드루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 축소를 검찰에 요청한 적이 없고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녹음 파일을 전부 공개해라면서 1시간 반을 만났는데 왜 검찰이 50분이라고 하느냐. 자기한테 유리하게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공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루킹은 4월 30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김경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5월 14일 날 면담을 하자 해서 김 의원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드루킹은 14일 오후 검찰이 드루킹의 공범 서유기 조사를 하면서 김경수 진술 부분은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유기 박 씨가 5월 10일 검찰에서 김경수가 매크로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부분을 진술하던 중에 임모 검사가 수사 중인 다른 검사에게 이것은 빼라, 이 부분은 묻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은 서유기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들었고 더 이상 검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일보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루킹은 변호인을 통해 이제 경공모 조직을 사이비 집단으로 언론이 몰다가 이제는 검찰의 이런 사실 왜곡에도 가담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는데요. 아마 이러고 난 뒤에 드루킹의 변호인이 어딘가에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너 자꾸 드루킹 변호하면서 밖으로 이런 내용을 빼돌리고 언론사 전달하고 드루킹의 입장을 대변하면 당신은 앞으로 변호사 못 해먹는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지금 이 대목에서 그만둬 버리겠다고 나자빠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경찰도 지금 또 문제가 됐어요. 이철성 경찰청장이 21일, 그러니까 21일이면 어제 송인배가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부실 수사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드루킹은 최근에 경찰 조사에서 송인배와 관련된 부분을 다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이철성 청장이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경찰 수사팀이 진행되는 상황을 위해 청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는 거나 청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송인배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특검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조사 안 한다는 겁니다. 의혹이 등장된 사람에 대해서 조사 계획이 없다? 그럼 송인배가 김경수를 왜 소개해 줬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처음부터 드루킹 측이 김경수를 소개해 달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댓글 조작과 관련된 모든 기능과 능력, 조직력을 갖추었으니 한번 대선을 같이 뛰어볼 유력한 문재인 측근을 소개해달라. 현역 의원이자 핵심인 사람을. 그래서 김경수를 소개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송인배가요.
그러면 송인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드루킹과 무슨 이야기들이 오가서 어떤 명목으로 소개해 주는가는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인데요. 경찰은 그걸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송인배를 조사한 내용을 한 달 동안 감춰오다가 특검 표결하기 직전에 이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100만 원씩 2번 통상적인 사례비를 받았고 문재인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송인배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제1부속실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만이나 안봉근의 필적가는 역할을 송인배가 문정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 갈 때도 송인배가 지금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을 부부를 제일 가까이서 핵심적으로 항상 만나는 사람은 송인배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종석보다 송인배가 더 자주 만날 겁니다. 그러면 권력과의 접촉이 한마디로 권력의 어떤 크기를 보여준다면 최고 권력과의 접촉 빈도가요. 송인배는 그야말로 비서관이라는 신분에 관계없이 이 정권의 최고 실세 권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최고 실세 권력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고는 대통령한테 그때는 보고하지 않고 한 달 만에 이제서야 보고했다고 정리를 청와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통과 직전에야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즉 대통령의 지시로 브리핑을 청와대 대변인이 해서 이를 밝혔다라는 것은 이제 특검에 들어갔을 때 청와대가 알고 있었고 개입된 부분을 꼬리를 자를 부분은 설그머니 흘려서 꼬리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송인배가 받았던 100만 원씩이 마치 간담회에서 일반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공모의 핵심 중에 한 명은 그때는 송인배가 선거도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2016년 6월 11월 백수 신분이라 생활에 보태 쓰라고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김경수 방에 가서 김경수 소개해달라 해서 김경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드루킹의 경공모 회원 일부와 송인배가 국회 2층 커피숍에서 별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담회라고 하려면 그 찻집에서 차 마시고 돈을 주는 게 간담회 사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강연도 아니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100만 원을 받는 사례비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박근혜 정권 말미에 권력 수사 부분을 마친 뒤에 경력금 100만 원씩을 이 부장검사에게 준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자, 이날 이영렬이하고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로 밥을 먹고 돈 봉투를 서로 왔다 갔다 한 데 대해서 이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요. 1,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소가 그때 분명히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끼리 주고받은 것보다 한마디로 유권자가 포함된 일반 국민으로부터 송인배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드루킹 쪽에서 김경수와 진행을 했던 댓글 공작 부분을 송인배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드루킹 측과 정치 관련 글을 주고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기사 링크가 아니고 정세 분석이나 과거 드루킹이 쓴 글 등을 내가 한번 읽어보라고 받았고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이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정도의 부탁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도 똑같이 이렇게 변명을 했지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인과 좋은 글에 대해서 주고받는 것이 무슨 댓글 조작에 대한 짓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김경수는 이런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게 아니라 보안 메시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드루킹 사무실까지 가서 킹크랩이라는 서버의 성능에 대해서 시연하고 그것을 사실상 이렇게 보고받고 잘 알았다, 열심히 잘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서 100만 원까지 경력금으로 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송인배가 그 당시에 드루킹 1단과 주고받던 이런 문자 메시지는 핸드폰을 교체해서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의 그냥 측근들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문재인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송인배, 김경수인데 이 두 사람이 왜 하필이면 드루킹과 연루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 실세가 가지는 권력 부분을 백은우가 나서서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고 긴급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협박 다음 날, 그것이 이 지금 청와대가 권력 실세 두 명이 개입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가 제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은 공교롭게 오른팔 왼팔 송인배, 김경수 이 둘이가 여기에 연루되었으면 오른팔 왼팔은 몸통한테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몸통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현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송인배, 김경수 선에서 이게 마치 문제가 더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온 청와대가 동원되어서 검찰, 경찰까지 동원해서 지금 막아왔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진상 아닌가라는 겁니다.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종 보고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